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희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자, 최근 시장 연속해서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좀 시장 분기점이 슬슬 또 다가오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또 워낙에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살짝 또 쉬어갈 것이냐, 어느 정도의 분기점에 도달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매기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대형주들도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종목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월이 시작되고 나서 분위기 좋게 또 이제 우리 시장이 출발을 해준 만큼 과연 또 이제 남은 1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우리 김용희 전문가님께서 우리 오프닝에서 잘 이야기 주셨지만 보면은 시장이 사실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지금 초반부까지는 좀 나름 잘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변곡 아닌 변곡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게 시장이 이제 슬슬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3일 연속 좋은 반등이 이제 나와줬습니다.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리가 이제 보통 뭐 ADR을 또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를 이야기를 하면 현재 최근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최근 평균치를 합산을 해보면 슬슬 과매수권에 어느 정도는 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이제 뭐 차트를 또 띄워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이 오늘 올라가다가 말았거든요. 오늘 올라가다가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약간 2,500 초반 구간에서 살짝의 부담을 느끼고서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은 최근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한 구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더 호재가 나와주면서 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이전의 그림과 똑같이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뭐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계속 동일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버리느냐 쉬어가느냐 약간은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유동성은 그래도 가장 안 좋았던 구간 대비해서는 훨씬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어찌됐든 뭐 유동성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또 수익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장은 혹시나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기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 1월 달은 문제없는 수익을 챙기기에 좋은 그러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구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평가 주시죠. 네, 화요일은 저희 이제 야인시대에 오기 전에 5시에 명인들의 복귀로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드리고 오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냐면 지금 구분 잘 지으시라는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께 주도주로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바이오들 그리고 CS 타겟으로 반도체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지점들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성이 나아지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부터 해서 좀 빠지는 만한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좀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종목들을 타겟으로 보자라면은 예를 들어 양자암호 관련주들 실제로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거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강하게 상승을 해왔던 양자암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양자 컴퓨터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온다면 안 봐야 되는, 관심에서 좀 꺼야 되는 종목들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또 그러한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 하면은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된 코멘트들은 CES에서는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율주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인 애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테마색을 입히는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연관성이 짙은 애들,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쪽과 반도체나 AI 있다는 종목들과
양자암호나 자율주행 관련주는 좀 별개로 모셔야 되는 형태가 좀 뚜렷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CES가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지속이 될 때마다 키워드들이 좀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 지금부터는요, 챙기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탄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는 이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키워드가 점점 소멸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거랑 연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 쪽이라든지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계열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쪽은 차익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도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별개로 구분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13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타겟에서 바이오들, 특히나 대형주 단에서 참여기업들, 컨퍼런스 참여기업이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올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막 반응하고 있죠. 오늘 수급 보면요, 오전에 반도체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끝까지 꽉꽉 채우면서 올라갔던 건 바이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 둬야 될 거는 우선적으로는 바이오다.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본다라면은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트럼프 이제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럼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타겟 종목들은 센 차익 실현, 그러니까 중기 고점 단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시기상 1월은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잘 살펴가면서 가면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구분만 잘한다라면 어려움보다는, 지난달 12월 달에 어려움보다는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또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이제 또 달이다라고 이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에 대한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밑에 배너로 0232-8200 번호 나가고 있죠.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직접 또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알로하오님께서 HB테크놀로지 2,000원에 10%, 운 좋게도 사고 나서 올라갔다가 오늘 쭉 떨어졌는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었죠. 오늘 사실 유리기판 쪽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좀 겹겹이 나왔었죠. 오늘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스탠스가 약간은 또 이제 유화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면서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도 오늘 상당히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하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유리기판, 이 두 가지는 조금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접근이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AI 반도체,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나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유리기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은 올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갈 만한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 이제 적자, 그 다음에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HB테크놀로지가 SKC에다가 이제 또 SKC 자회사죠. 또 이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쭉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유리기판이라는 테마에 맞추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HB테크놀로지가 유리기판 쪽에서 과연 대장일까를 생각을 해주셔야죠.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JNTC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롭틱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SKC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독보적으로 유리기판 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급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2,700원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 2,700원 구간 매물 구간에 막혀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이 바로 오늘 급등 나왔다가 바로 이제 나와버리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리기판 쪽이 또 이제 아예 끝났느냐라고 하면은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 수익성은 끌어올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 섹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유리기판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HB 테크놀로지를 볼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피로틱스라든지 뭐 JNTC라든지 조금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종목이 있으니까 들고 가시려면 저는 차라리 그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피롭틱스, JNTC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기판 쪽은 오늘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다 갭으로 떴지만 지속성을 보여줄 만큼의 힘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일제히 갭으로 뜨는 물량들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단발성 이슈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오늘 움직이고서 다시 한번 또 한동안 쉬었다가 향후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저가가 2,350원이거든요. 2,350원 이탈하면 바로 정리.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000원 중반대 1차 목표가로 잡아서 마찬가지로 그 구간 이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는 뭔가 쭉 길게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슈에 맞추어서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700원 이상 못 가네? 그러면 앞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부담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바로 정리해야지.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이탈 구간과 반등 구간만 잘 잡고서 대응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는 유리기판 쪽에서 조금 더 실적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오리엔탈 전공 4,800원에 10%입니다. 트럼프 수혜받을 거라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수익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오리엔탈 전공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타겟 자체를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보신 게 얼추 맞긴 합니다. 왜냐면 이 조선사는 아닙니다만 조선에 들어가는 이제 데크하우스라든지 또는 선박용 크레인 제조사거든요. 이 데크하우스는 뭐냐면 우리가 선박이 있으면 안에 선원들의 공간이 존재하죠. 뭐 1층은 누구실, 2층 누구실, 뭐 선장은 몇 층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안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하는 이런 데크하우스가 국내에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오래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쪽은 그러면 언제 좋아질까요? 라고 보면 간단해지죠. 네, 맞습니다. 조선업이 좋아지면 실적이 늘어나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했고요. 물론 이게 출발 단계로 봅니다. 게다가 이제 주요 거래처가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 관련, 플랜트 관련 크레인 매출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만 들어도 잘 느낌이 오시죠? 조선주는 작년 한 해 내내 주도주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리엔탈 전공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때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중소형 단위다 보니까 그냥 차트만 봐도 아시겠죠. 변동성이 지금 엄청 큽니다. 근데 지금 평단 보면 4,800원이면 여기에요. 아래로 출렁 한번 하면 평단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챙기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한다라면 물론 제가 주력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소형 조선 기자재보다 조선주를 그냥 사셔도 된다. 조선주 자체가 그렇게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총 제일 큰 애들 해봐야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트레이딩 정도의 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범주만 좀 정해드릴 건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상방이 좀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한 7,000원 정도 레벨까지는 볼만합니다. 그래서 7,000원을 고점으로 두고 올라갈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7,000원까지 풀 홀딩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오프닝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지금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조선주는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뻗어왔습니다. 오늘 하나 5천만 원에도 굉장히 잘 올라가죠. 뭐가 이제 하나 걸리게 되냐면 단기 고점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중기 피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챙기면서 가시는 게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목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조선 섹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주도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폭이 일부 발생해야 돼요. 이게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반도체처럼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방산처럼 아예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피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해 나가면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해당 섹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업황도 괜찮은데 저는 만약에 이걸 좀 열린 상방 열려서 끌고 가고 싶다 하면 다른 조선 이제 실제 선박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쪽은 끌고 가더라도 하방 압력을 별로 안 받으니까. 근데 오리엔탈 전공도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변동성이 좀 튈 수 있으니까 챙겨가면서 보자. 이렇게 코멘트 좀 압축해 드리고요. 최종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근데 7,000원까지 풀 홀딩 말고 챙기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서진 시스템인데 오늘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또 이제 약간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행운님께서도 서진 시스템 25,000원에 아마 최근에 이제 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ESS 관련해서 확실하게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특히나 뭐 ESS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우리 이제 증시에서는 한중 NCS와 함께 ESS 쪽에서는 또 확실하게 권위가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견조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 X향으로 해서 또 이제 몇천억대의 수주를 따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에 엮일 수가 있는 부분. 뭐 이러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자체는 좀 견조한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좀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예상 컨센을 대폭 하회할 것이다. 그 다음에 1분기에는 또 이제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뭐 서진 시스템이 따내온 수주권들이나 뭐 ESS 쪽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근데 일단은 이러한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좀 지켜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을 좀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결론적으로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 뭐 상승이 나오던 혹은 하락을 하던 상승이 나오던 하락을 하던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저가 부근이 약 22,000원 정도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뭐 ESS 쪽이든 뭐 이제 우주항공 산업 쪽이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이제 살짝 우려스러운 점은 오늘하고 어제에서 물량이 조금 강력하게 나온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찌라시 돌았네. 그런데 무언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네. 일단 던지고 봐야지 라는 심리가 어제 오늘 해서 조금 강력하게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박스권 저점만 지켜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저점 약 22,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요거 보시고 22,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27,500원, 2차적으로는 30,000원 구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주가의 하락 자체가 찌라시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 찌라시가 만약에 이제 뭐 사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진 시스템은 손절가만 좀 잘 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저점을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 박스권 저점만 잘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매수가 이상은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1차 27,500원, 2차 3만원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4분기의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박스권 저점을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RS 오토메이션 19,800원에 10% 작년 4월에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로봇주라든지 이렇게 테마 색깔이 짙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양자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요 코멘트들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걸 투자를 하고 싶다. 중장기로 보겠다 하면 완전 대장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로봇주는 돈을 벌어오는 산업인가요? 돈을 쓰는 산업인가요? 돈을 쓰는 산업입니다. 그러면 돈을 쓸 때 팍팍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게 아니면 보통은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압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산업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대기업과 연계를 하죠. 이런 거를 투자를 대신해 주던지 또는 대기업이 아예 지분 인수를 하죠.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 보면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 행사하면서 대주주가 됐죠. 이런 구조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슈가 부각되고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럴 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대규모 투자를 해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매력도가 굉장히 약하죠. 이걸 미리 관념에 넣고 이 종목들을 봐야 로봇이든 또는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흔히 말해서 윤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RS 오토메이션을 열어놓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최근에 급등한 거는 비슷하네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자, 이런 지점만 보면 비슷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4,500원이죠. 여기서부터 해서 내려온 게 지금 마이너스 64%가 찍혀요. 그러면 이 비슷한 유사한 고점이었던 이제 4월이죠. 3월 여기 고점부터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산을 해볼게요. 한 40% 찍힙니다. 여기 최저점으로 해도 이 60%만큼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하락하는 바텀 자체도 더 짧을 뿐더러, 그러니까 더 덜 떨어지고요.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이 주도주로서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들고 오게 됐어요. 매수를 하시고 4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19,800원 이때 매수하신 거죠. 막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간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만한 기업인가가 먼저 중요하겠죠. 제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으면 이런 타점에서는 굳이 저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으면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기다려볼 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중소형 종목들은요, 어떤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 처음엔 막 같이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뒤에 보세요. 결국 해당 섹터, 해당 테마의 대장주들은 결국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수많은 가치 같던 종목들은 사라집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할 때 끌고 갈 수 있고 웬만하면 내가 버티고 싶고 이렇다라면 어디를 타겟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대장주를 타겟하는 게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대응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지금 CES 관련해서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막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로봇주들도 막 급등하죠. 뉴욕 증시 로봇 섹터들이 엄청 급등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관련된 호재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에서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올해 내내 급등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인 조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제 팔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추가 매수는 이미 늦었죠.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이런 타점이 아니고 애초에 놀 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뭐 이런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고 되면 여기도 저점 같고 여기도 저점 같고 다 저점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가 처음 들어오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사셔야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보지 마시고 추가 매수 없이는 탈출하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일단 상방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8,000원, 2차적으로는 2만원 구간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간,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손실 줄이고 탈출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종목 선정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을 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점은 내가 사서 끌고 갈 거면 끌고 갈 수 있는 걸 해라. 트레이딩 하실 거면 사실 상관없어요. 소형주 하셔도 되고 중형주 하셔도 되고 대형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요. 이만큼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는 걸 정해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그리고 손실 줄이는 전략으로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빵빵이님께서 LNF 9178원에 25%입니다. 비중 더 실어도 되는지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양극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이러한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캐즘 구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버티기 구간입니다. 버티기 구간이고 우리가 추매를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은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제대로 추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갈 때 어느 정도 하락하고 바닥 잡네 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추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에 뭐 이때 보지 않고 뭐 작년 구간에서도 보게 되면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매물 구간 부딪히고 조정,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조정, 저가 이탈해버리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저가 이탈,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저가 이탈, 계속해서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닥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이제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계속 업황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캐즘 구간 길어지고 하니까 투매 물량, 실망 물량이 나오면서 저가를 계속 이탈해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에 많이 빠졌고 최근에 또 반등 나오니까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동안 아직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단가가 9만 원대 수준이시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뭐 10만 원대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이제 늘어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다음 이 저항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딱 9만 원 정도 구간에 현재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잡았었던 구간은 2차 전지가 왜 반등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업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현재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시장 움직이는 대로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이 최근에 반등 잘 나왔잖아요. 최근 한 4일에서 5일 정도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1차 저항 구간 부딪히면서 그대로 살짝의 음봉이 나와버렸죠. 잘 올라가다가. 그런데 마찬가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쭉 나오다가 시장 올라가니까 프로그램 수급 유입되면서 1차 저항 구간인 9만 원 구간에서 그대로 어느 정도 힘에 붙이는 모습.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 아니라 딱 시장대로만 혹은 시장보다 약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수익성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작년 손실폭 커졌죠.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성이 살짝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산이 남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번 달에 임기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또 뭐 관세에 대한 스탠스를 살짝 바꿨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전품목에 대해서 10%, 20%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뭐 이거는 또 다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봐야 돼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또 임기 시작하고 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뭐 나빠하지 않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계속해서 저가 전기차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쟁사들이 또 죽으면 오히려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업황이 반전되는 구간이 아니라 잘 버티기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은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러한 구간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현재 유동성이 폭발하지 않는 그냥 계속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머물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당분간 이겨낼 수 없고, 혹은 시장보다 약세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1차 저항 구간이 현재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도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가 이탈을 해버리고 이 구간에 지금 단기 강력한 매물 구간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나 저가에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딱 단기적으로 시장 상승분만큼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의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그대로 또 같이 빠질 겁니다. 물론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구간을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 시도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상승폭도 일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지금 9만 원 구간이시잖아요. LNF에 대해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나는 길게 끌고 갈 거야, 나는 확신이 있어 라고 하시면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정말 확실하게 업황에 대한 반전이 나올 때, 캐중 구간이 확실하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은 지금 오늘 88,000원 구간까지 반등 나왔잖아요. 분명하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또 맞춰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 오늘 더 못 가는 구간에서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다가 향후에 정말 또 2차 전지가 정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저가 85,100원 이탈 시에는 또 이제 비중 좀 많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기신 다음에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9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9만 원 뚫어 주어야 10만 원 구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또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 9만 원 그리고 85,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잠깐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다가 그 다음에 향후에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대원제약 15,400원에 10%입니다. 콜록콜록 기침 많이 해서 매수했는데 매수가 멀리 가고 있는 듯해 너무 불안합니다. 도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참 재밌게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대원제약은 콜대원, 그러니까 명칭으로 보면은 진해거담제죠. 그러니까 기침 좀 멎게 해주고 가래 같은 거 좀 빼주는 이런 약품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소염진통제도 같이 하는데 명칭만 들어도 되게 오래된 약품들 느낌이 나죠. 뭐냐면 제네릭 의약품 하는 기업이에요.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복제약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바이오 기술이 없었을 때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이 이전에 많이 팔았던 약들이 특허 완료가 되면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대는 많이 좀 지나갔긴 해도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브랜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어디 아프면 뭐, 어디 아프면 뭐.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사는 이런 약품이 다수 포진되어져 있는 게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이제 바이오 트렌드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살래요 하면은 제가 대원제약을 살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제네릭 의약품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 다 재무 정말 좋아요. 이거 대원제약 재무 한번 보여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기 보면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이고요. 내려보면 매출 무난하게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무난하게 찍힙니다.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보면 현금 보유량 어마어마하죠. 부채도 없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복제약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브랜딩 잘해서 팔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멀티플 보면 엄청 못 받아요. 매출에 비해서. 왜 그러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바이오 플랫폼 기술, 바이오 어떤 기술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 빅파마랑 얼마 계약, 막 이런 것들 막 뉴스로 접하잖아요. 그런 거랑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2020년도 이렇게 좀 넓혀서 볼게요. 옛날부터. 뭐 그다지 움직이지 않죠.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게 그럼 이 종목은 안 좋나요? 아니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지금처럼 내려가잖아요. 최근까지 많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면 이런 애들은 내려와요.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 올라오는 것만큼 올라옵니다. 그게 여기 보면 한 2만 원 정도 가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서의 매력도는 많이 없습니다만 안정적인 투자처는 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지수 레벨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수 레벨이 좀 끌어올려지면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매출 좋고 재무는 안정적이고 성장성은 물음표가 뜬다 해도 이런 종목들은 자기 자리 찾아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이거 가만히 두시면요. 올해는 작년보다 시장 괜찮을 거예요.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잡혔을 때 한 2만 원 레벨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족하겠다 하시면 들고 가시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큰 수익을 좀 노려보고 싶은데 또는 나는 성장하는 종목을 타겟하고 싶은데 하면 제네릭 의약품 종목이 아니라 바이오 플랫폼 종목이라든지 지금 신약 테크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타겟하시는 게 바이오에서는 보다 좀 주식 투자로서는 매력적일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죠. 이번 달에 행사도 있고 바이오주들의 좋은 소식들도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종목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의 바늘꽃님께서 포스코 DX 27,800원에 30%입니다. 추가 매수 없이 매수 단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사 중에 이제 또 물류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이제 이런 쪽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잘 굴러가면서 무언가 이제 좀 공장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무언가 이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포스코 DX에도 일거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포스코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위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캐중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2차전지에 대해서 같이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아니죠. 포스코 DX. 포스코 DX도 일전에 2차전지에 대한 매기가 같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포스코 DX가 향후에 이제 정말로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캐중 구간이 지나가고 업황이 만약에 이제 반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은 의문인 게 포스코 DX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DX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룹사 내 물류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또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ICT 쪽, 이쪽을 진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포스코 DX는 사실 이제 한 걸음 좀 뒤떨어져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결론적으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전의 기대감을 워낙에 크게 또
어느 정도는 뛰어 올렸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별된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승이 나올 때에는 캐즘 구간이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수익성을 크게 뛰어 올리는 기업들 순서대로 상승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살짝의 의문부호가 좀 생겨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기 매물 구간이 이 구간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계속 저가 이탈해 버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18,000원 구간을 또 새롭게 저가를 또 갱신을 하면서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세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저가까지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향후에 추가적인 조정 또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지라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18,7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 조정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횡보세 추가적으로 또 그렸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이 또 저항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최소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보는 쪽, 해칭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27,800원 수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구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27,800원 구간이 딱 요 정도 구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1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7,800원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하느냐 혹은 조정이 나오느냐 분기점에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다시 그러지 않고 수익을 해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탈 시 정리, 반등 시에 말씀드렸던 23,000원, 26,000원 구간에서 정리 쪽으로 일단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매매를 잘못한 만큼 다른 쪽에서 매매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 후에 다른 종목 쪽으로 해칭 노리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LB세미콘 7,160원에 1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LB세미콘 이제 2월이면은 LB루콘이랑 그거 하죠? 합병하죠? 그래서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LB세미콘이 이제 오사트 후공정 패키징 하는 기업인데 후공정 패키징 단위로 보면은 사실 HBM이랑 지금 구체적으로 엮여 있지 않으면 대부분 주가가 안 좋죠.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 매출이 엄청 안 좋고 실제로 매출 기반이 아니고 키워드로서만 작동하는 종목들이면은 제자리 오기 힘듭니다. 근데 얘는 제자리 올 거예요.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좀 더 담으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그럼 30%가 돼서 좀 헤비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요. 지금 7,150원. 제가 잔소리 먼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런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이런 거 이탈하면 그냥 바로 팔아야 됩니다. 보면은 딱 봐도 밑으로 더 뚫게 생기지 않았나요? 밑으로 트라이 계속하고 있으면. 이런 데 오면 팔아야 돼요, 사실. 못했어도 여기 이제 하방 지지라인 있죠. 여기 깨면 팔아야 돼요. 주가는 이제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 잘 못하면 더 큰 이제 손실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15% 더 사시잖아요. 꽤나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사도 평단 낮추면은 손실 볼 종목은 아닌데 지금 반도체 분위기 좋으니까 LB세미콘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랑 지금 반도체 좋은 HBM 단위 또는 HBM이 좀 엮여 있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종목들과는 좀 많이 달라요. 특히나 시총 레벨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물론 LG세미콘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주장하고 있지만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우리가 객관화해야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똑같은 돈 주고 여기는 흙을 팔아요. 옆에는 보석을 팝니다. 이 뭘 사겠습니까? 보석 사겠죠. 모든 투자자들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반도체 중에서 LG세미콘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정도 손실이 잡힌 게 아니라면 그냥 종목 교체하시고 다른 거 사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손실폭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죠. 이렇게 세게 낮춘 다음에 이거 본절 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7,150원에 잡은 타점이 사실 그렇게 사볼 만한 타점이긴 한데 정리 못 하신 거 보면은 제가 이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다가 딴 거 비슷하게 똑같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 낮춘 다음에 본전에 탈출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시총 큰 애들 하세요. 네. 그러면 빠질 때도 덜 빠지고 물론 올라갈 때 급등주보다 못 올라가겠죠. 근데 각각 섹터의 대장들, 특히나 업황 좀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보통 기회를 더 줍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스몰캡 타겟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제 매출이 있고 좋은 성장성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애들을 타겟해 보는 게 성과가 나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또 이제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은요? 9,920원에 10% 정도 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또 전화 주셨을까요? 이 상승이 좀 되는 건 매도 금액이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거 예, 예. 왜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들어가신 이유? 많이 내려왔고 해서 네. 그 11월 달에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 11월 달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일단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왜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냐면 제주 반도체가 이제 일전에 저도 예전 요 구간에서 한번 또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주 반도체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가에서 엄청나게 물량 집어넣으면서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고 그에 따라서 뭐 3,000원 하던 종목이 38,000원까지 갔으니까 그야말로 뭐 텐베고 신화를 이룩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쭉 조정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폭발을 하면서 10배거 동안에 이제 사이클이 나왔고 이 사이클이 나온 다음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돌파하고 상승을 하려면 이거 이상의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말에 예상했었던 실적만큼 올해 나오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러 기기들에 적용이 되겠죠. 지금 AI는 계속해서 각 기기들에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트레이딩 쪽이 조금 더 성격이 가깝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실하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쪽은 최근에 주목받았던 쪽은 확실하게 HBM이거나 아니면은 뭐 AI 반도체.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에 대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에이징 랜드나 혹은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주 반도체는 확실하게 온디바이스 AI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올라오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확연하게 차트상으로도 수급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요거를 또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땡겨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약간의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그럼 왜 음봉이 나올 거라고 했을 때 일단은 현재 구간 61선 구간, 만원 구간의 1차 저항 구간, 2차로 11,000원, 그리고 3차로 12,000, 한 300원 정도 구간 해서 지금 또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또 소화를 해주려면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완전한 주도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는 이미 이전 이 구간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이미 활발하게 다 끌어올렸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숫자로 찍히는 게 나와줘야 돼요.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조선주처럼.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만약에 61선 구간을 뭐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정도에 소화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저가 부근에서 약 최근에 한 8,000원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간을 못 뚫고서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한 8,000원 초반 정도까지는 또 열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잘 보시고 오늘 움직이지 못한 게 저항 구간에 막혀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금 현재 만원 구간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박스권 저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구간 오늘 저가가 약 한 9,860원이거든요. 그래서 9,800원 정도 이탈을 하면 저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다른 쪽에 잠깐 갔다 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 돌파를 해주면 일단은 11,0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수익권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문의 주세요. 예.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리가켄바이오 123,000원에 10% 얼마까지 갈까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제 평단 보니까 이거 추매는 좀 이상하죠? 예, 왜냐면 지금 사신 다음에 주변 가격에 있어서 이거 추매는 빠지면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게 트레이딩 나중에 자신이 있어지면은 불타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추가 매수는 빠지면 한다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5% 10%는 하락을 해야 추가 매수하는 게 평단을 낮춰지는 의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논외로 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ADC 플랫폼을 많이 이야기 됐죠. 그래서 실제로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최상단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하고 금액으로 보통 판단하는데 총 금액이 9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실제로 좋은 기업 잘 사셨다고 보는데 자리가 이제 오늘 들어가신 것 같죠? 내려갈 때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이럴 때 이제 내려가는 게 멈추는 이런 정도 구간에서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보면은 사실 내려올 때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런 거 치고 잘 사셨어요. 시기도 좀 잘 맞물리고 있고 ADC 플랫폼은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 약물 접합체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암 치료해요.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막 머리 빠지고 그러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그런 치료제를 안 씁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약물 같은 경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치명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치명적이면 암 죽이려다 사람 죽겠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DC 연구가 진행된 거고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항체가 뭐 하는 애냐면 이 암세포 찾아다니는 애예요. 그래서 암세포 만나면 여기 약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독성분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암세포만 타겟하는 형태가 ADC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국내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높은 기술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DC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리가켄바이오가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거 신고가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근데 더 사는 거는 왜 제가 바로 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애들이 좋다고 한들 하루 이틀의 조정은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내일 돼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계속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이 12월 말쯤부터 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더 사세요.
대신 얘네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이제 완전 고가권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하는 그림 나오면 챙기면서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막 그냥 무작정 홀딩 끝까지 가져갈 거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큰 하락 있죠. 제가 지금 네모친 세로로 이런 큰 하락의 밑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건 홀딩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한 번에 10% 들어가고 추가 매수하면 20% 산다는 소리인데 이거 가지고는 홀딩 비중을 밑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타겟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신고가 위에서부터는 매도하는 형태로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잘 보셨어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을 또 질문을 주셨네요. 또 유튜브에 MJ님께서 8,300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뭐 결론적으로 트럼프 임기 시작이 되고 나서 분위기는 분명하게 이제 종전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막 또 이제 치켜 세우면서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멈출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전쟁 또 하면서 공습하고 사망자 늘어나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국의 이견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이냐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별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제가 뭐 이토마토의 뭐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가장 또 이제 스몰캡을 좀 많이 다루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봤는데 최근에 명확하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대동기어였습니다. 대동기어가 최근에 가장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주고 오늘 급등 나오는 그림,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오늘 일제히 다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오늘 전체적으로 또 탄력이 나오고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쪽은 트레이딩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또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등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움직였었지만 지금은 대장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분명하게 좋은 물량을 밀어줬었기 때문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거고 지금 구간은 이 매물 구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일전에 약 한 12월 20일 구간 상승 나오다가 못 갔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오다가 못 갔죠.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 구간의 매물 구간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이제는 대장이 아니다라는 거고 대장이 잠시 대동기어로 또 바뀌었다가 오늘 탄력 나오고서 지금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였으면 오늘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추가적으로 대장주가 또 가장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겠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앞선 구간 소화해줄 만큼 충분한 좋은 물량 들어가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될 때 새로운 종목이 또 수급을 받아주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라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갖고 있었다. 오늘 정리하고 새롭게 또 눌렸다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장주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오늘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들고 갈 만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이탈. 오늘 8,670원 저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670원 이탈을 하면 정리.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9,400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소화를 해주면 현대 에버다임은 추가적으로 10,000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9,000원 중반 구간 소화 못 해주면은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크라 재건주는 오늘 탄력이 나왔고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또 잠시간 쉬어갈 확률이 큽니다. 지금 우크라 재건주는 중요한 건 다음 대장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셀바스 AI 12,500원 15% 이번에 못 팔았어요. 홀딩이 나을지 정리가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셀바스 AI는 이제 메디아나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의료 AI 쪽에서 캐파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실적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의료 AI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장인 눈이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 기대감을 많이 머금고 있는 기업들, 지금 타이밍 괜찮죠? 지금 휴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가 오늘 계속 얘기 드리는데 여기서 의료 AI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이 낮죠. 근데 이런 측면이라면 홀딩이 나은데 셀바스 AI를 사느니 다른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 루닛이 더 낫습니다. 네. 물론 둘 다 제가 최대로 선호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같은 의료 AI 계열에서는 루닛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독보적이거든요. 그걸 이제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뭐 뷰노나 뭐 신테카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골라야 된다라면 루닛이 낫고요. 이 섹터 자체를 전반적인 분위기상 지금 홀딩이 낮나요? 보면 홀딩이 낮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바스 AI 입장에서 가격 전략을 드리면 상방이 약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한 15,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풀홀딩 할 종목은 아닙니다. 아래에 이제 거래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보면 86억 나왔네요. 86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면 이제 대장주들이랑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말인즉슨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라는 건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고, 실제로 거래가 막 터져 있을 때는 1,500억 정도 이제 발생하는데 이런 건 다 타점으로 하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 보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술 분석 드리는 건데 다른 의료 AI 종목들 또는 AI 종목들 대비해서 집중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주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이 가격 열림폭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15,000원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풀 홀딩으로 보는 것보다 익절하면서 챙겨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올해 키워드가 많이 좀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셀바스 AI 같이 완전 스몰캡들은 키워드 등장할 때 사고팔고를 하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들고 가는 애가 전혀 아닙니다. 꼭 유의하셔가지고, 제가 이 상방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못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 지나면 더 내려간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번 차시 이제 반등뷰가 발생했을 때도 이거 못 챙겼으면 그냥 적절히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새아이의 아빠님께서 HVM 24,800원에 10% 간만에 수익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 및 보유기간 설정해 주세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HVM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금속을 주로 다루는 기업이고요. 뭐 스페이스X에 또 이제 금속을 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은 니오붐이라고 하는 초전도성 금속이죠. 이 부분이 또 이제 양자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원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HVM도 같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HV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상승은 약간의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가 핫하게 뛰어 올랐고, 그러면서 또 초전도체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기대감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 섹터인 것이 뭐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HVM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제 정리를 슬슬 고려하셔야 되는 구간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전에 뚫지 못했었던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슬슬 한 상황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고점 부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고, 일전에도 이 구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쭉 상승 나오다가 마찬가지로 조정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HVM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이 구간에 도달을 하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신고가를 뚫고 가주면 좋겠지만 앞선 구간에서 계속 이제 못 뚫고 갔었던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못 뚫어주면은 조정 나올 것은 너무나도 뻔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27,000원 정도 구간 이탈을 하면 저는 정리하시는 거, 차익 실현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해가지고 만약에 이 3만원 구간을 트라이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 뚫어주면은 그대로 이제 신고가 구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고가 구간을 또 뚫어주지 못하면 그대로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순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측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이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당연하겠지만 앞으로의 일정, 지금 CS 일정 진행 중인데 저는 이때에는 CS에 관련된 애들은 이제 챙겨나가야 되는 시기로 판단을 하고 다음 차시 중요한 일정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타겟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코멘트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일정 모멘텀을 떠나서 실제로 실적 베이스의 종목이고 또 하나는 주요 모멘텀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들, 예시 종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죠. 특히나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자, 뭐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에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들죠. CDMO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움직였고 플랫폼에서는 알테오젠이 대장의 역할을 했다라면 신약테크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유한양행이 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 신약테크는 임상이 어떻게 나왔냐가 1차적으로 중요했고 임상이 끝났으면 이 허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나왔죠. 특히나 이제 미국 FDA의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그리고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돈으로만 보더라도 얀센으로부터 지금 6천만 달러의 이제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유한양행이 이제 주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이라든지 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매출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높은 고마진의 영업이익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봐야 되는 거는 신약테크 쪽은 이제 한번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후발주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후발주자들을 만들어낼 때 적응증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다른 물질도 있는데 다른 신약을 만들 수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유한양행은 두 가지 다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이제 32367.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를 표적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상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35324 명칭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얘는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약테크 중에서 물질은 끝났고 참고로 이 35324 같은 경우는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사온 물질입니다. 그만큼 효능 자체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것들을 사와서 실제 테스트 끝났고 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올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 해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약품이 팔려나갈 때 로열티를 받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신약테크로서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 기술을 보여줬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되면서 돈으로 환산되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참여는 합니다. 가요.
가는데 행사 참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다양한 기업들과 미팅 정도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진척도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유한양행의 행사에 대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지점도 참고해서 보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이번 행사에서의 모멘텀은 좀 후발주로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어요. 참여 기업들이 우선순위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행사에서 뭘 하느냐보다 그 끝나고 나서 뭘 계약 따왔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가 더 바쁘다는 이런 속설도 있는 행사이니만큼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기대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내일 시초가를 매수가로 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진행하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0원, 손절가는 10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들이 있네요. 빠르게 진행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선 12월에 드렸던 바이오 종목 하나가 있었죠. SK 바이오팜입니다. 오늘 급등을 함으로써 목표가 바로 도달을 했는데 저는 이 종목도 더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목표가는 신고가 라인인 12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12월에 드렸던 종목 중에 현대글로비스 얘도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도달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는데 지금 가격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모멘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기에 좀 담아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얘는 다음 목표가 14만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히든카드 종목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리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은 ALT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됨에 따라서 또 이제 해킹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겨났잖아요. 워낙에 또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보다도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ALT가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접근할 수 없는 또 이제 칩을 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또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는데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좋았었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쭉 조정. 그 다음에 저가 부근에서 물량 밀어 넣어주면서 급등.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오늘 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L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히든카드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려봐야겠죠. 자, 오늘의 히든카드는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쪽입니다. 자, 일단은 근우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뷰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간에는 또 이제 바이오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관련해서 스몰캡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지금 독감 환자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감 인플루엔자가 2016년 이후에 최대 유행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봄철까지 유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독감 또 예방주사 잘 맞으십시오. 독감 한 번 걸리면 굉장히 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여러분들 꼭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독감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전역에서 530만 명 이상의 지금 또 이제 독감 환자가 확인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 또한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환자들 보면 코로나, 그 다음에 독감, 그 다음에 RVS 또 이제 바이러스가 동시에 걸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아프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이번에 살짝 우려스러운 이슈가 하나 나왔죠. 중국하고 인도에서 HMPV라고 하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생겨났고 지금 또 전염력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새로운 유행병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또
2차 팬데믹 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또 과도한 또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호흡기 쪽이라든지 지금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단기적으로 확해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가 잠시간의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진단키트 쪽으로 한번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보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보군 한번 보면요. 메가이시에스, 수젠텍, 시젠,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진양지약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시젠입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진단키트 중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1등, 2등을 나눠라라고 하면 수젠텍하고 시젠, 그 다음에 뭐 호흡기 쪽에서는 뭐 메가이시에스 뭐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방향성을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기술 공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중장기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시젠이 보유하고 있는 신드로미 정량 PCR 기술, 그 다음에 시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각 기업들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기술을.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늘리고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이제 스프링거 네이처 같은 이러한 이제 미국의 또 유수의 기업들과 AI 기술 공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성과를 늘려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항상 저점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갈 때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다음에 어제에서 연속적으로 물량 수급 들어가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움직임이라고 하면 오후장에 또 일제히 코로나 쪽, 독감 쪽 이쪽에 또 수급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시간 저는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이 대형주도 그다음에 스몰캡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도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 시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다음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저한테 뭐 질문하실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질문할 거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간단하게 또 이제 또 시간 남았으니까. 좋습니다. 네. 코멘트 한번 주시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제 공개 방송을 물어봐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시황뷰가 지금 많이 갈릴 거예요. 특히나 이 전문가별로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 시장에 지탱하는 힘, 결국 돈의 흐름을 주력으로 삼는 그게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방향으로 보고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얘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에 이제 오늘자로 만들었던 고점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 번 트라이 했습니다. 근데 다 돌파를 못했죠. 지난 11월에도 한번 트라이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때 주력이 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외인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많이 잔소리를 좀 드리곤 하는데, 근데 최근 이제 3거래일 같은 경우는 외인이 끌어올렸거든요. 저는 이런 지점들이 과거와 좀 다른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지금 단계부터는 내려가면 열심히 담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타점 자체를 좀 밑에서 잡아주신 분들, 2,400 초반이라든지 2,300 후반에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막 수익을 챙겨나갈 만한 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포트를 교체할 만한 그런 타점을 주기도 하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임할 때가 저는 딱 지금이 그 출발 시점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내일자죠. 내일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공개 방송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주제 자체를 수익 챙겨야 할 종목과 지금부터 관심 가질 종목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방금 시장뷰 말씀드린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막 급등락 반복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난이도 높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좀 잘 잡아놓으면 지금 좀 쉬고 있지만 다음 차시 순서에 대장으로 또는 주도주로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구분짓게 된다라면 그러면 지금 시장 변곡 단계에서 얘네들을 나눠놓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분류하는 작업만 잘 돼 있으면 시장 난이도, 시장을 대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였죠. 제가 월수금 해서 제 유튜브에서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드리는데 어제자로 해서 제가 CES 관련된 종목들 챙기면서 가셔야 되는 애들과 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정 좀 나오면 더 사야 되는 애들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오셔가지고 어제자 라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음 차시 종목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이벤트 많다고 말씀드렸죠. CES 끝날 거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될 거고 끝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설날 연휴 옵니다. 그럼 그때그때에 맞춰서 일정별로 시기별로 우리가 전략만 잘 구축되어져 있으면 올해 1월은 상당히 쉽게 흘러갈 수도 있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내일 라이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황 얘기는 전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일 전문가님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나요? 네, 뭐 저도 이제 시장 단기적인 뷰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구간이고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 뚫어주면은 정말 추세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박스권 저점까지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은 선별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전과 오후의 뷰가 완전히 달랐고요. 그 다음에 오후의 뷰가 특히나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히든카드 설명드릴 때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좀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전체적으로 또 다 분위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스몰캡 종목들도 트럼프 머스크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상방에서 막히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할 것 없이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트럼프 머스크 쪽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자컴, 그 다음에 로봇, AI 반도체, AI, 오크라 재건 최근에 상승 사이클,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신고가 영역에 있거나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뭘 의미를 하느냐?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쪽과 대형주들은 잠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시 다른 쪽에서 수급을 받아줬다가 트럼프 취임식 다가오면서 눌린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이 다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 잘 대응하셨던 분들은 슬슬 차익 실현할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 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CES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멸 가능성이 크고요. 이슈 소멸. 그러면 다가오는 쪽은 결국에는 학회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매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독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이제 유행병 이러한 것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주들이 또 일제히 다 수급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콜대원 이런 쪽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호흡기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일제히 탄력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매우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월 달에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한 바퀴 돌았다가 또 트럼프 취임식에 맞추어서 다시 또 트럼프 머스크가 도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분기점이다라는 점. 최근에 저가에서 잘 주우셨던 분들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대형주 스몰캡 지금 다 나쁘지 않으니까 두 가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수익을 또 잠시간 챙겼다가 다시 한번 트럼프 취임식에 맞추어서 포트 교체 준비, 이렇게 1월 달에 진행을 하시면 저는 무난하게 또 1월 달은 수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뭐 새해 또 이제 첫 출발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찌됐든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신용 물량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또 유입되는 그런 그림들은 분명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환경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저희 또 이제 김건우 전문가님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